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권혁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3강인데요. 지난 시간까지는 법의 단계와 민법 이의를 간단히 봤고요. 자, 지금부터가 권리 변동인데, 공인중개사 교재 펴시면 모든 공인중개사 교재 거의 99%가 그렇습니다. 펴시면 권리 변동 여기부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 교재나 펴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권리 변동의 모습에는요, 발생, 변경, 소멸, 이렇게 나타나는데, 자, 발생은 없던 권리가 나왔다는 얘기죠. 자, 거기는 절대적 발생, 상대적 발생. 절대적은 원시 취득, 상대적 발생은 승계 취득이라고 하는데, 자, 절대적 발생은 앞선 권리자가 없었다, 이거 얘기입니다. 승계 취득은요, 발생은 승계 취득이라고 하는데, 앞선 상대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이해 안 된다고 말씀하신 분들 들어봤는데요. 한자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자, 절대적 발생의 원시 취득. 여기는 선점, 습득, 시효 취득, 건물의 신축, 또요, 선의 취득, 동산에 한해서입니다. 선의 취득. 자, 요거 무권리자로부터죠. 무권리자이기 때문에 권리가 없다라고 보고 원시 취득이 되는 겁니다. 엄격하게 얘기하면 선점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습득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을 얘기합니다. 시효 취득으로 인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신축으로 인한 건물 신축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이 되겠죠. 자, 그러면 신축했을 때는 무슨 등기요? 보존 등기. 시효 취득은요? 이론상은 원시 취득인데 이전 등기 하겠죠. 이전 등기. 자, 선의 취득은 동산에 한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은 선의 취득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없고, 무권리자로부터 취득은 안 됩니다. 자, 상대적 발생 승계 취득에 보시면 이전적 승계. 자, 이전적 승계는 A에서 B로 이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설정적 승계는요, A의 권리가 B로 이전하지는 않고 어떤 약간의 제한을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저당권 설정, 지상권 설정 등, 설정자 들어가는 것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건 없고, 자, 이전적 승계에 보면은, 자, 특정 승계라 해가지고, 교재에 보면, 자, 증여, 매매, 교환이라고 적혀 있는데, 증여, 매매, 교환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을 얘기합니다. 포괄 승계는 상속이나 회사 합병 등등등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주체 변경이 나오는데요. 자, 주체 변경은 자, 이전적 승계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고, 자, 상대적 발생과 절대적 발생을 구별하는 이유는요, 하자 또는 이 제한에 대한 승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자, 이걸 따진 겁니다. 전권리자에게 있던 하자는 따로 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원시 취득은. 자, 그 다음에 이전적 승계는 주체 변경과 같고요. 자, 내용 변경은 물건 인도 청구권이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바뀌었다든지, 교재 보면 다 그렇게 나옵니다. 작용 변경은 2번 저당권이 1번 저당권 되고,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상대적 소멸은요, 주체 변경하고 같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내한테는 없어졌지만 상대에게는 또 생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절대적 소멸은요, 소멸은 어떤 게 있습니까? 물건의 멸실, 또 채무 변제, 또 채권 포기, 소유권 포기, 소유권 포기, 또 채권 포기 등, 내한테서 없어지고 상대방이 생겨나는 게 아니고, 자, 완전히 없어진다. 자, 부동산 멸실하면 무슨 등기 합니까? 멸실 등기. 자, 요때는 이전 등기 하겠죠. 처음 지었을 때는요, 보존 등기 하고. 자, 이거 굳이 외우실 필요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냥 발생, 변경, 소멸인데, 매매만 좀 눈여겨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셔야 될 일이, 자, 교재에 보면 어떤 교재든 다 나옵니다. 다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뭡니까? 요거는, 자, 권리 변동의 모습이고, 그렇죠, 모습. 이거 결과입니다, 이게 결과. 자, 그러면 어떤
결과든 원인이 있을 게 아니는 얘기죠. 그럼 지금부터 원인을 한번 분석해 봅니다. 결과를 먼저 받고 원인을 나중에 봅니다. 그렇죠. 좀 거꾸로 가는 건 있는데, 뭐, 이래 하나 저래 하나 똑같습니다. 자, 교재, 모든 교재, 자, 민법 교재 보시면, 자,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자, 법률 사실과, 그렇죠. 법률 사실과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을 갖추면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자, 요런 말이 있습니다.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자, 법률 효과가 뭡니까? 예, 권리 변동입니다. 법이 곧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권리라는 얘기죠. 예, 효과가 뭡니까? 변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변동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방금 봤습니다. 발생, 변경, 소멸. 그러면 요게 모습의 원인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매매도 원인이 되고, 교환도 원인이 되고, 증여도 원인이 되고, 그렇죠? 신축도 원인이 되고, 이게 원인이라는 얘기, 원인. 원인으로 인해서 소유권이 변동됐다. 이거 얘기인데, 자, 이게 모든 책에, 민법뿐만이 아닙니다. 행정법 교재도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 갖추면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자, 법 공부 처음 하신 분들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도대체. 아무리 읽어봐도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읽자마자 다 알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 그러면, 자, 다른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 여기 지우겠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 자기 토지가 있습니다. A라는 토지. 자, 이게 돈이 필요해서, 자, 이거를 팔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팔겠다. 청약입니다. 청약은 누구한테 합니까? 아무한테나 해도 됩니다. 많이 할수록 빨리 팔립니다. 그렇죠. 부동산 사무실에 보조원들하고 여러분들 전단지, 원룸 있음 이래가지고 붙이죠. 한 장만 붙입니까? 오만상 많이 붙입니다. 많이 할수록 좋다. 누구한테? 불특정 다수인에게. 자, 요 조건을 보고 가격이나 뭐 보고 마음에 들었겠죠. 자, 좋다. 내가 사겠다. 뭡니까? 승낙입니다. 승낙. 자, 승낙은 누구한테 합니까? 청약 환자에게만 하지 아무한테나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승낙. 자, 갑이 팔겠다 청약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하겠다. 승낙을 함으로써 자, 매매 효력이 생깁니다.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생깁니다. 성립과 동시에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효력이 생기고, 특단의 사정이 있었다. 뭐 하자가 있으면 안 생기겠죠. 자, 요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용어를 다시 써보면요. 청약과 승낙은 뭐라고요? 법률 사실. 즉, 의사표시라는 얘기죠. 의사표시입니다. 의사표시. 청약도 의사표시, 승낙도 의사표시. 자, 법률 사실이 모여서, 예, 매매라는 법률 요건을 갖췄습니다. 계약서 아직 안 썼는데, 계약금 안 줬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매매라는 얘기는요, 자, 당사자 일방이, 자,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라고 민법 제563조에 그 매매 이의가 나옵니다. 계약서 써야 된다? 돈 줘야 된다? 없습니다. 물건 줘야 된다? 이런 말 없습니다. 청약과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고 효력이 생긴다. 예, 낙성 계약이죠. 그럼 한쪽은 재산권을 줘야 되고 한쪽은 대금을 줘야 되고 뭡니까? 서로 대가가 있죠. 그 유상계약이라는 얘기입니다. 방식이 필요합니까? 없습니다. 불요식 계약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갑은 매매 계약으로 인해서 얻은 권리가 뭐냐? 예, 돈 내라 이거죠. 대금 지급 청구권이 생기고, 자, 을은요 무슨 권리가 생기겠습니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생겼습니다. 자, 매매에 대해서는 소유권만 있는 건 아닙니다. 모든 재산권 팔아먹을 수 있는 것 다 됩니다. 그렇죠. 지상권도 팔면 되고, 채권도 팔면 되고, 지식재산권도 팔면 되고, 어권도 팔면 되고 다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대상이 토지이기 때문에 제가 소유권이라고 썼는데, 원래 조문에는 재산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재산권 이전,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생긴 대가로, 그 대가로 뭡니까? 돈을 줘야 돼. 그래서 대자 이걸 씁니다. 대금 지급 청구권이 생기고. 자, 갑은요, 팔기로 했으니까 재산권 넘겨줘야 되겠죠. 소유권 이전 의무가 생겼습니다. 둘 다, 자, 채무가 생기고, 둘 다 채무가 생기고, 상무계약이죠. 둘 다 채권이 생기고, 예, 같이 생기고, 같이, 예,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과 대금 지급 의무, 소유권 이전 의무와 대금 지급 청구권을 뭐라고요? 법률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법률 효과. 자, 그럼 의리 취득함. 자,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원시 취득이냐, 승계 취득이냐. 자, 이거 얘기입니다. 무슨 취득요? 승계 취득요? 아닙니다. 매매에 있네. 승계 취득 아니냐? 아닙니다. 원시 취득이 됩니다. 원시 취득. 원시 취득. 자, 이 매매 계약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행사로 인해서, 자, 소유권 이전 의무 행사로 인해서 소유권이, 예, 갑에게 있다가 을로 이전을 하죠. 이때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요 소유권 취득은 뭡니까? 승계 취득이 맞는데, 자, 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소유권이 아닙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채권입니다. 그렇죠? 채권. 다르죠? 원시 취득, 이행결과 승계 취득. 이 소유권은 어디 있었는데요, 원래? 갑에게 있었잖아요. 이전해왔죠. 그래서 이전적 승계인데, 그럼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원래 갑한테 있다고 왔느냐? 아닙니다. 매매 계약으로부터 원시 취득을 했습니다. 갑이 가진 권리, 대금 지급 청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시 취득. 그러면은, 을은 소유권 내놔라. 누구한테 얘기해야 됩니까? 갑에게. 갑은 돈 내놔라. 누구한테 얘기해야 됩니까? 을에게. 자, 이게 무슨 채권이냐? 예, 지명채권입니다. 자, 지명채권이라는 얘기는 조금 처음 공부하신 분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아무한테나 돈 달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채권자가 지명이 되어 있다. 이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전 안 했다 치고. 자, 소유권 이전하려면 인도나 등기를 해야 되는데, 자, 안 했다 치고, 그 전 단계입니다. 자, 을이 계약을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 취득을 했는데, 어떤 사정이 있어서 매매 계약을 이행을 못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계약 해지하면 될 거 아니냐. 해지하면 계약금 뭐 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을이, 자, 자기 친구인 병한테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팔아먹을 수가 있느냐. 예, 매매 대상이 되느냐. 됩니다. 소유권만 매매 대상이 아니고 모든 재산권 팔아먹을 수 있는 건 다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병이 알았다. 내 살게. 그래서 을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병한테 넘기죠. 요게 채권양도입니다. 채권양도. 채권도 그냥 채권이 아니고 지명채권양도죠. 넘기면 병이 을이 가지고 있던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취득을 합니다. 자, 요게 무슨 취득이냐? 요거는 이전적 승계입니다. 그리고 지명채권은 양도를 했을 때 반드시 상대방에게 통지를 하거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갑은 분명히 을하고 매매했는데, 아니, 얼굴도 모르는 병이 나타나 갑자기 땅 내놓으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요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대신 정이 돈 받으러 간다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죠? 예, 양도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자, 요때 취득한 게 뭐라고요? 병이 취득한 게 이전적 승계. 자, 그러면 매매 대상이 동산에 토지일 때, 자, 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보존을 위한 등기가 가능하냐 이거죠. 예, 됩니다.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가등기가 되겠죠. 그러면 을이 요 가등기한 상태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병한테 넘길 때 또 등기를 할 수 있느냐? 예, 됩니다. 이전 등기는 아니고 뭡니까? 부기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갈 때는 무슨 등기요? 이전 등기. 동사는 인도, 부동산은 이전 등기를 해야지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절대적 발생과 이전적 승계. 대충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요 청약과 승낙이 법률 사실이고, 매매가 법률 요건이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 대금 지급 청구권이 뭐라고요? 법률 효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분 10명 중에 한 3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자, 자동차가 요건을 갖추려면 필수 불가결하게 있어야 되는 게 있겠죠. 뭐겠습니까? 수레가 아니고 자동차면 엔진이 있어야 되고, 엔진. 자, 엔진을 받쳐줄 수 있는 차대, 뼈대, 샤시가 있어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굴러가려면 발통이 있어야 되고. 요것들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법률 사실. 자동차라는 요건을 갖췄다. 그럼 효과는 뭔데? 예, 키를 꽂아 엔진을 살렸을 때 엔진이 살아서 차가 운행이 돼야 되겠죠. 요게 효과입니다.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감기가 들었다. 그렇죠. 그럼 감기약을 증상에 따라서 뭐 짓겠죠. 목이 아프다. 목 아프다. 목 안 아프게 하는 약 조금 넣고, 기침이 심하다. 기침 안 나게 하는 약도 좀 넣고, 열이 많다. 열 안 나게 하는 약도 좀 넣고. 약 많이 먹으면 속이 거북합니다. 그래서 속 부드럽게 하이타이 가루도 뭐 좀 집어넣고, 그리고 약 많이 먹으면 잠이 잘 안 오죠. 그래서 잠 잘 오게 하려면 쥐약 가루도 조금 태우고. 요게 뭡니까? 사실이 뭐해서 감기약이라는 요건을 갖췄다. 그럼 효과는 뭔데? 약효. 먹었을 때 감기가 나야지 효과가 생기죠. 먹었는데 표도 안 난다 그러면은 뭐 여기 하자가 있다는 얘기죠. 차도 안 굴러가면 하자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런 효력이 안 생기더라. 뭐 하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법이 공부한 게 그겁니다. 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에서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자, 이런 걸 공부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간단히 하고,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분야가 있습니다. 뭐냐고요? 자, 이 법률 사실이 뭐해서 법률 요건을 갖춘다 했는데, 자, 법률 요건에 어떤 것이 있느냐, 그 전체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지금부터 보는 것은요, 권리 변동의 원인입니다. 원인, 법률 요건입니다. 어떤 책은 사실이라 되어 있던데, 같은 말입니다.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구별 안 해도 됩니다. 법률 요건이나 법률 사실이나 막 거기서 거기인데, 자, 교재, 뭐, 어떤 교재든지 한번 펴보세요. 펴보시면, 여기가 서술형으로 나온 데도 있고, 이래, 각깔로로 도표로 나온 데도 있는데, 그건 아무거나 펴서 보시면 됩니다. 자, 맨 먼저 뭐가 나옵니까? 용태라는 게 나옵니다. 용태가 뭡니까? 용모 단정할 때 얼굴 용. 아까 내용상 분류할 때 보셨죠? 그 용자고, 태는요, 태도할 때, 그 태자입니다. 그 얼굴의 모습이 왔다 갔다 바뀐다. 즉, 정신작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교재나 뭐 법률 용어 사전이나 국어사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용태는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하는 법률 사실, 또는 법률 요건이라 되어 있습니다. 정신이 있으니까 얼굴이, 태도가 왔다 갔다 하겠죠. 자, 반대 개념, 사건이죠. 사건. 정신작용에 하고 관계없는 법률 사실이라 되어 있습니다. 사건 터지면 정신이 없습니다. 자, 그래 아시고. 자, 용태는 다시 외부적 용태와 내부적 용태로 나누는데, 자, 외부적 용태는 그 정신작용이 바깥으로 이제 드러났다는 얘기죠. 요때부터 행위가 됩니다. 행위. 그 다음에 내부적 용태는 아직까지 머릿속에 그냥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관념적 용태다, 의사적 용태다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외부적 용태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적법행위,
위법 행위. 자, 두 가지를 나누는데, 구별 기준은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자, 적법 행위에 잘 보십시오. 자, 국내에 나온 모든 책에, 거의 100% 책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사 표시로 되어 있고, 또요, 여기 대응하는 여기에 준법률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준법률 행위. 교재에 있으니까 뭐 글자 좀 지저분해도 이해하시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기에 법률 행위란 말을 써야 되지 않느냐. 법률 행위. 그래야 대칭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법률 행위란 무엇이냐? 이제부터 이가 들어가야 되죠. 예. 법률 행위가 뭡니까? 의사표시를. 자, 의사표시. 자, 한자로 쓰겠습니다. 자, 의사표시. 의사표시를. 뜻, 의자, 생각사자입니다. 의사표시를. 표시를 요소로 하는, 예,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모든 교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 행위의 정의가. 자, 그러면은 준법률 행위는 뭐냐는 얘기죠. 준법률 행위는 정의가 이렇습니다. 의사표시 이외에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는. 그러니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의사표시 이외에 그렇습니다. 의사표시 플러스가 아니고 의사표시 말고라는 얘기입니다. 의사표시는 안 들어가고 정신작용은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위법행위는 아니고 적법행위인데 그렇다고 법률행위도 아니고, 그래서 존자를 붙여놨습니다. 자, 이거 우리나라에서 만든 개념이 아닙니다. 어디서 만들었는데요? 일단 뭐 유럽에서 들어왔습니다. 이거 만든 사람이 하이제고, 준법률행위 개념 잡은 사람은 사빈인데,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사람 이름이 안 나오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사람 이름까지 나오면 외우기가 좀 그렇습니다. 자, 준법률 행위는 또 어떻게 나눕니까? 표현 행위. 표현 행위와, 그렇죠, 사실 행위로 나눕니다. 자, 표현 행위는 책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의사 통지와, 자, 의사 통지와 의사 표시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의사 통지입니다. 그 다음에 관념 통지라고 나옵니다. 관자가 볼관자고, 예, 관념 통지. 자, 그래서 의사 통지의 각종 최고와 최고, 거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관념 통지에 사원총회 소집 통지 등, 자, 통지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자,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의사표시, 의사통지, 관념통지, 이게 뭐 다른지를 한번 구별해 보는 겁니다. 이거 구별하기가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저도 처음 공부할 때 이거 구별하는데 시간 많이 걸렸어요. 책이란 책 다 찾아봤는데, 자, 결국 이렇습니다. 의사표시 뭡니까? 아까 보셨죠? 청약과 승낙. 예. 자, 그러면, 자, 이 법률행위라는 얘기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인데, 의사표시에 수와 방향에 따라, 수라는 얘기는 한 번, 두 번, 세 번 이거고, 방향이라는 얘기는 같은 방향이냐 반대 방향이냐 이거죠. 여기에 따라서 나누는 게 단독행위와 계약과 합동행위가 있습니다. 자, 단독행위는 의사표시 한 개입니다. 상대방에게 도달 안 해도 되는 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언, 재산법인 설립, 소유권 포기 등이 있죠. 그 다음에 계약에는 반대 방향의 의사표시 합치로 되는 거예요. 아까 보셨습니다. 증여, 매매, 규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도급입니다. 그 다음에 합동행위는 저녁에 뭐 개모임 하나 해가 소주 한잔 할래 뭐 이런 것들인데, 사단법인 설립이 있죠. 의사표시가 여러 개인데 같은 방향. 자, 계약은 반대 방향인데 대충 아시겠죠? 예, 의사표시가 들어갑니다. 자, 요 의사표시하고 요 의사통지하고 관념통지가 뭐 다르냐? 자, 의사통지, 관념통지, 표현행위, 사실행위 합쳐서 준법률행위라고 하는데, 준법률행위는 달리 얘기하면은 법률적 행위라고도 합니다.
법률 행위는 아닙니다. 법률 행위 같은 거란 얘기입니다. 비슷한 거. 예, 거기서 준자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대리가 어디까지 적용되느냐? 대리는 대리운전의 대리가 아닙니다. 의사표시를 대리하는데 의사표시와 유사한 어디에요? 관념통지까지 대리 규정을 적용한다. 대리 파트 가면 예, 노상 나오는 얘기가 그거죠. 자, 그러면 의사표시에 따라서 의사표시를 요소한 법률 요건이다. 그러면 법률 효과는 어떻게 생기느냐? 자, 요게 중요하죠. 의사표시했기 때문에 의사표시한 대로, 즉 의도대로 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면 의사가 중요하냐 표시가 중요하냐 이거는 나중에 생각할 문제고, 지금 당장은 의사표시한 대로 법률 효과가 생긴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즉 내가 하고 싶어 했다는 얘기입니다. 팔고 싶어 팔았고 사고 싶어 샀다. 그렇죠. 억지로 팔아라 그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표현행위, 사실행위, 즉 준법률행위 여기서부터 저 밑에까지 사건까지는 어떻게 효과가 생기느냐?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생깁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한다고 개별적으로 규정이 다 있습니다. 공통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사표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 총칙에서 의사표시를 따로 다루고 있는 건데, 법률의 규정이라고 뭐 다른 데 있습니까? 없지요. 예, 없습니다. 자, 그러면 뭐 다른지 한번 구별해 봅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자, 갑이라는 경찰관이 을이라는 도둑놈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갑이 을이라는 도둑놈 보고 을은 지금 칼 들고 막 도망가고 있고, 훔친 물건 한 개 들고 가겠죠. 뛰어가고 있고, 경찰이 뒤에 권총 들고, 권총인지 테이저건지 모르겠는데 그때 들고 따라가면서 야 서라 그랬습니다. 야 서라, 야 서라. 근데 을이 도둑놈이 뭐라 합니까? 엘롱했습니다. 아니 말 없이 도망가도 뭐 관계없습니다. 약 올리고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잡히면 한 대 더 맞겠죠. 자, 이 광경을 병이 아침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출근한다고 걸어가는데 앞으로 도둑놈이 시장 지나가고 뒤에 경찰이 따라가면서 야 서락하고 엘롱하고 광경을 봤습니다. 보고 사무실에 들어가서 같은 소속 공인중개사인 정에게 갑이 경찰이 서락하더라. 근데 도둑놈이 엘롱하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봅니다. 자, 갑이 서락했는 것은 어디에요? 최고에 해당됩니다. 최고가 뭡니까? 제촉할 최입니다. 즉 최루탄 쏘면 눈물이 나오죠. 눈물을 제촉한다 최루탄. 잠을 제촉한다 최면입니다. 서락 했는데 을이 엘롱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거절이죠. 아무 말 안 하고 뛰어가도 묵시적 의사로 거절이라고 보고. 그러면 경찰관이 서락한 거하고 도둑놈이 엘롱한 거는 의사통지에 해당이 됩니다. 왜요? 의사통지의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주관적 의사를 타인에게 알리는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을 알리는 겁니다. 그런데 관념의 통지는 정의가 이렇습니다. 현재 또는 과거의 객관적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는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병이 이걸 봤습니다. 광경을. 보다가 뭡니까? 봤다. 관이죠. 관광할 때 관입니다. 눈으로 본 거를 머리에 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사진 찍어 전달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보고 머리에 들어간 걸 전달한다. 그래서 관념인데 객관적 사실을 알린 겁니다. 서락하더라는 병의 생각은 아닙니다. 그냥 본 걸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차이가 나죠, 분명히. 자, 그러면 좀 더 다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공법상의 예를 들어 보면은 그 예비군 교육 소집 통지서, 세금 고지서. 자, 군대 오라고 입영 영장 가면 안 됩니다. 영장은 압수수색 영장을 얘기하고 입영 정식명칭 통지서입니다. 통지서. 자, 이날 입영 육군 어디 몇 부대에
도로라는 얘기는 그냥 객관적 사실을 알립니다. 도로든지 말든지 간에. 예. 이게 뭡니까? 관념통지. 그런데 안 가면은, 세금 안 내면은, 훈련 안 가면은 뭐 나옵니까? 독촉장 나오죠. 어떻게 해야 돼? 그거는 최고. 예.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공법상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요. 고소, 고발, 신고 들어보셨죠? 고소. 고소는 피해자 또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의사표시. 고발은요. 고발 많이 쓰죠. 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의 자가 저는 좀 처벌해달라고 의사표시를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신고는 뭡니까? 신고는 예, 관념통지에 해당됩니다. 불났을 때 119에 신고합니까? 고소합니까? 고발합니까? 신고죠. 혼인신고합니까? 고발합니까? 혼인신고죠. 예, 관념통지. 이거는요, 의사표시, 관념통지입니다. 다르죠. 자, 권리 변동의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의사표시냐, 즉 법률 행위냐, 아니면 법률의 규정이냐. 그렇죠. 민법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수사권 발동도 고소 고발로 인해서 발동하느냐, 신고로 인해서 발동하느냐, 아니면 변사체 발견으로 하느냐,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요, 물권법 들어가면은, 자, 지금 물권법을 얘기하면은 좀 복잡하니까,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그러면 의사표시는 자기 의사를, 예, 남한테 표시한 것이다. 그래서 그 법률 효과가 자기 의도대로 되더라. 그럼 관념통지하고 의사통지와 관념통지는 내 의도하고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그렇죠. 법률 효과가 생긴다. 자, 요거를 꼭 염두에 두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표시하는 방법은 법에 정해진 법 없습니다.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서면이든 구두든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구별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법적으로 구별하면 됩니다. 상체, 하체, 언어상은 구별이 되지만 그 경계선에 이게 상체냐 하체냐 물으면 구별 안 됩니다. 이 팬티 고무줄 대인 자리가 상체인지 하체인지 구별 안 되듯이, 자, 민법에서도 이렇게 분석하는 걸 자, 미시적 분석이라고 하는데, 예, 난점들이 많습니다. 구별선이 확실히 안 보인다는 난점이 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시험에 머리 아픈 건 안 냅니다. 안 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구별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 사실행위하고 저 밑에, 예, 사건까지 다시 한번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